마두로는 엊그제 트럼프의 측근 퍼터 틱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나 혼자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몇 명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몇 명을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소위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미국발 부정선거 뉴스가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부정선거 조사와 그 척결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관련 뉴스는 자주 그의 SNS에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부정선거 뉴스가 한갓 풍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의 유권자 데이터에 개입하였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투표소 직원의 데이터가 중국 국영 인터넷망으로 전송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에는 투표소 직원과 자녀의 이름, 주소, 투표소 위치, 건물의 사진 등이 소상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미시간주의 선거 소프트에서 중국으로 전송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는 한국 총선이 있었고 그해 말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예행 연습을 하고 미국 대선에서 진짜 부정선거를 실시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해 한국의 총선에서는 사전선거의 대부분 투표소에서 63대 36이라는 비율로 민주당이 승리한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통계 전문가들은 투표소마다 그러한 비율이 나올 가능성은 지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매일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전산학 박사 장재인 등 수많은 시민들이 매주 금요일 성남 판교의 미루 시스템에 가서 이실직고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스트 더 뉴스의 솔로몬 기자는 미국에서 이번 주에 외국의 미 대선 개입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 부정선거를 파헤칠 1차적 책무를 지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인정치 않고 있는 데다 또 수많은 의혹 사례가 폭로되었음에도 그것을 확인조차 하려 들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존재를 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을 하느니 마느니 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륜 결의를 한 후 그들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물건이 부서졌을 때 그것을 고쳐 쓸 수 있을 때는 고치려고 하지만 도무지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그것을 버리고 다른 물건을 삽니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독재의 장식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서면 하루아침에 국민들은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배신자인 살모사의 독이빨이 무서워 전전긍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고 있음을 명심하여 심기일전에서 살모사를 생사탕집으로 보내고 독재 타도를 위하여 매진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부정선거 공개토론 시 풍부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며 부정선거가 없다는 이준석을 궁지로 몰아넣은 박주현 변호사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국민의힘이 역겹다.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는 국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기득권과 금배지에 눈이 어두워 부정선거 이슈를 덮는 역할에 충실한 정당일 뿐이다. 그들은 대중에게 걸핏하면 신당 필패론으로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신당 필패론도 한계점이 있다. 3, 4월이 되면 미국으로부터 부정선거 카르텔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신당 필패론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의 일원인 송진호 변호사는 마두로의 협조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전모가 밝혀지고 부정선거 가담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엄청난 파고가 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1월 25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대국민 호소문을 덜추어냈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칼에 찔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을 국민에게 살인이라는 입증을 하라고 한 후 입증이 없다고 살인이 아니라는 식의 법원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전쟁은 국제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지금은 총칼이 아닌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검은 자금을 제공, 선거에 당선시키고 여론조작, 선전선동, 투개표 조작 등을 통해 이웃나라를 삼키는 사이버 하이브리드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또한 어떤 국가에서 선거 조작으로 언제나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면 그들은 결코 국민을 겁내지 않을 것이다. 금품 살포, 여론 조작, 투개표 조작, 부정선거 등은 한 나라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제적인 카르텔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한창인데 그것이 전시의 사변이나 다를 게 뭐 있겠나. 그렇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지 않은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에 의해 한국을 속국화하려는 중공의 눈에 선뜻 띄지 않는 침략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재명 등 중공 부역자들은 그에 발맞춰 법치를 무너뜨리고 부정선거를 통해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대선 조작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위호소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현실을 꿰뚫어 본 그림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온갖 악의 씨앗인 부정선거의 척결을 위해 결사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강탈한 중범죄자이자 사기꾼일 뿐입니다. 한금소는 친중 반미를 표방하는 이재명과 더불어 도적당 족속들을 이 땅에서 내쫓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결심을 굳힙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끝.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